그래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춘추시대에 시대가 요청하는 문법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낸 건데 그것이 바로 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은 사람들의 이 삶살이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항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도덕명령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이론 체계를 갖출 필요를 아직 느끼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규범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유학의 도덕문화가 처음 펼쳐져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공자의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은 맹자의 시대가 되죠. 맹자는 공자에 있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중심적인 건데 그 도덕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해서 세상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질서를 뽑아들여서 인간의 도덕으로 갖다 놓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지어져 있느냐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지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를 보증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합리적으로 지어져 있어야 되죠. 그죠? 세상 속에 진리가 있어야 돼. 지어져 있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도덕적으로 지어내는 자가 누구냐? 이 세계에는 하나의 이치가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의 이치가 작용해서 그 이치에 의해서 감독되고 통제되고 해가지고 세상이 도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치가 이 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치, 그렇죠? 근데 맹자는 이제 이 천리를 이어받아가지고 그 하늘의 이치가 세상을 바닥에서 지원해주고 틀 잡아내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세상 밖에 있으면은 그게 지배하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네? 선생이 방 밖에 있어요. 방 밖에서 공부 열심히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은 안에서는 별짓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 그 선생을, 그 도덕이라고 하는 선생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마음속으로 끌고 들어가. 그래서 맹자의 그 유명한 선언, 성선설이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의 씨앗이 있다. 인간은 선할 수밖에 없는 마음바탕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성품 속에 선의 근거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세상 속의 진리라고 하는 문제를 나 속의 진리라고 하는 문제로 바꿔내요. 이게 이제 맹자의 이 선택이었다고 한다면은 자, 이 나 속의 진리. 맹자의 나 속에 들어와 있는 선의 근거는 상당히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에 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때요? 감정이. 예? 변덕스럽죠? 예?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아침에 아주 즐거워가지고 죽겠다고, 즐거웠기 때문에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점심때만 되면은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사나? 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쉽게 변해요. 아주 쉽게 변하는 감정 속에 집어넣은 선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서 도덕적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 더 철저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 주자는 이것을 감정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어디에 갖다 집어넣느냐 하면은 이치 그 자체의 모습을 바꿔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그 자체 투명한 것으로. 우리 감정이 제대로 우리가 마음 쓸 때에만 선을 드러내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든 쓰지 않든 간에 우리 속에서 그 자체 선이 객관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주자가 생각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주자가 생각한 세상 속에 선의 근거, 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있어서도 신진사대부 계층의 수혈이 필요했어요. 비슷하죠. 우리 역사 속의 신진사대부 계층의 출현과 이 중국 역사 속의 신진사대부 계층의 출현은 아주 비슷한 문맥에 놓여져. 자, 그럼 다시 중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중국에 가보면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멀리 가야 되나요? 당나라 시대 중기가 성당시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국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폈던 시기의 한 때입니다. 그 성당시대, 그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느냐면 크면 중국에서 제일 이뻤던 여자는 누구죠? 양귀비. 양귀비의 애인이 누구예요? 알록산. 네? 또 애인이 누구예요? 당현종. 그렇죠. 삼각관계는 항상 우리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가죠. 이 알록산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정신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나라 시대는 이 변경 지방의 그 이민족들, 소위 중국에서 얘기하는 오랑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절도사 체제를 운영했어요. 이게 이제 군사국가입니다. 작은 군사국가. 이 바로 이 제후국 같은 것을 변경 지방에 둬가지고 이들이 군사권, 무슨 조세권, 인명권 다 갖습니다. 작은 독립된 정부예요. 그 절도사 중에 하나가